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처럼 만에 모두 급등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2%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2.57%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9%나 급반등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 주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고요. 지쳐가던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급락 때도 20% 하락을 앞두고 반등을 했었죠. 이번에도 20% 이하로 내려서긴 했지만 다시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베어마켓 진입은 아직까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증시가 크게 힘을 얻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엔 빠르게 20% 하락에서 탈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장으로 빠질 뻔한 증시가 한 번 더 상승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마무리가 된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유가와 함께 원자재 등의 가격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잡는 데도 도움도 될 것 같고 증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역시 국제 유가의 하락인데요. 최근에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거침없이 상승을 했었죠. 그랬던 유가가 어제 12.12%까지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108.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유가를 비롯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충격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제 유가의 급락은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2,000원을 넘어선 곳이 있을 만큼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와 이 원자재를 가진 나라의 힘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제 WTI 가격이 하락한 배경에는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 등 이 비오펙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원유의 증산을 검토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알 오타이바 아랍에미레이트 주미 대사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증산을 지지하며 오펙의 증산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작에 이 증산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지 왜 국제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증산을 검토하고 동료 오펙 회원국들에게도 석유 생산량을 더 빨리 늘릴 것을 촉구하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러시아산 원유에만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죠. 유럽은 태생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거죠. 그에 비해서 미국은 대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요. 지난해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은 전체 수입 물량의 3%, 정제유는 8%를 각각 차지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이 원유 수입 금지 조치는 파장이 컸었고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어쨌든 막혔던 러시아의 원유를 다른 오펙 회원국에서 증산을 통해 공급해준다면 앞으로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게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이 개입하는 또 다른 안보 동맹을 만들어서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거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구 취소와 비무장화, 비나치화, 중립국 지위, 그리고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이 나토 가입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의 연대나 이 보증을 통해서 집단 방위 기구를 만든다면 러시아와 협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돈바스 지역에 대한 독립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협상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쟁은 하루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2주가 되어 가는데요. 러시아군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현재 각국마다 경제적으로 대러 제재가 엄청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유럽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나토 가입에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극강의 공포감이죠. 12까지 내려갔다가 17까지 다소 올라온 모습입니다. 사실 17이라는 수치도 상당히 낮은 수치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이라는 수치를 찍고 다소 올라선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같은 반등을 보더라도 역시 공포에 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점이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떨어진 주가가 겁나서 던져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으면서 버티다 보면 또 상승장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수익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지수 추종 ETF는 꾸준히 모아가시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좋은 ETF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존도 2.4%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외 거래에서 6.62% 급등 중에 있습니다. 바로 분할 이슈가 있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은 주식을 2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을 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을 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6월 6일부터 액면 분할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주주분들이시라면 한 주당 1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빅테크 종목 중에서 조정이 좀 길었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횡보를 한동안 했었는데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주당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구글도 얼마 전에 20대 1 이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던 만큼 대외적인 악재가 거치고 나면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의 액면 분할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1997년 상장 이후로 1998년 6월과 1999년 1월 그리고 이어서 9월에 액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액면 분할을 하는 건데요. 현재 주당 가격이 2,785달러로 주당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자, 이번 액면 분할을 계기로 미국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분할 이슈의 직접적인 수혜는 보지 못하겠지만 ETF 내 비중이 높은 종목인 만큼 안정적으로 ETF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의 CATL이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듯 보였는데 다시 급락을 했었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튼 지난 8일에 홍콩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의 중국 본토 증시 투자금 가운데 CATL의 순유출 규모가 26억 3,100만 위안으로 1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전날에도 13억 위안 이상의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핵심 원료인 리튬과 최근에는 니켈 가격까지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기차로의 전환과 배터리 수요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단기 악재나 단기적인 이 불확실성은 될 수가 있어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자재나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어차피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자재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누가 더 빨리 낮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될지 아니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이 새로운 산업을 따라서 반도체와 함께 꾸준히 투자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지수 추종 ETF와 함께 적당한 2차전지 ETF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관심도 적고 짜증도 나고 할 텐데요. 또 오르고 나서 그때 왜 더 싸게 수량을 늘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판단에 맞게 홀딩이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시고 절대로 손절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